저는 이제 해외 생활을 하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굉장히 막막했어요. 네.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집값도 비싸, 전세 월세 다 비싸, 막 화가 나요. 깜짝 놀라셨겠네. 네, 한국에 사는 게 좀 기대했고 오고 싶었는데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우림입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 지금 오늘 처음이거든요. 네. 예전에 네. 지금 막 최고 연기자상도 이렇게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프로필을 쭉 보니까. 예전에 나는 조선의 국모다라는 명성황후의 연기를 해서 탤런트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한복 모델을 했고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상을 받고 나서 홍보대사 활동을 추천받아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인으로서 또 이렇게 하게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미인대회를 하다 보니 좋은 일을 또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하게 되니 또 구세군 홍보대사도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여성이지만 좀 파워풀하고 강력한 좀 그런 운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태권도를 배우다가 또 이제 국견 홍보대사도 네. 좋은 스승님을 만나서 하게 됐고요. 지금 끝이 없네요, 제 자랑하는. 좀 끝이 없네요. 막 이래. 네. 다 과거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나이가 있고 애기 엄마지만 저 2단 지금도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그럼 태권도 2단이세요? 네. 아니요. 2단은 아직 아닌데 2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멋지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40대 정도 되고 애기 엄마가 되면 내가 예전에는 좀 화려했었는데 배우였고 모델이었고 막 이랬는데 약간은 이 나이가 되면 조금은 좀 자신감이 떨어지고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잖아요. 제가 해외 오래 살다 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한국에 와서 아직 자리를 못 잡았을 때, 갈 데가 없을 때, 나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에서 더 잘 정착할 수 있을까? 네.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전문가이시니까 부동산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경제 공부 필수고, 아이 교육부터 시작해서 진짜 많이 알고 싶더라고요. 네. 방금 해외에서 오래 이제 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해외 생활 거의 한 몇 년 정도 하셨어요? 약 10년 정도 했는데요. 10년. 결혼 전에 다녔던 나라와 결혼 후에 다녔던 나라는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네. 혼자 다녔을 때는, 혼자 생활했을 땐 저 혼자서 여기저기 다 가볼 수 있고, 뭐 밥도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아무 친구나 사귀고 뭐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다녔는데, 결혼 후에는 제가 아기를 낳고 다녔거든요. 네. 근데 그 꼬맹이를 안고, 지금 또 기저귀가. 네, 기저귀, 다니니까 이게 뭐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없고, 뭐 다른 엄마들이, 우리는 뭐 애 셋도 없고 다섯도 없고 하는데 한 명을 왜 힘들어해? 이런데 저는, 저도 그 말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할 뻔했어. 진짜요? 왜냐면 하나는 이렇게 팔에 끼고 하나는 유모차 끌고 뒤에다가 또 업어야 돼요. 이게 3명의 엄마거든. 아니 그게 제가 무슨 선녀와 나무꾼도 아니고 저 진짜 힘들었어요. 네. 이게 왜냐면 공항에서부터 네. 애를 뒤에 업고 애 가방을 앞에다 안고 네. 뭐 짐 양쪽에 하고 이러니 이게 그렇지. 제가 진짜 무슨 짐꾼?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서 도착해서도 여유가 없죠. 애를 케어하느라.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나라를 즐긴다? 그런 거는 없고요. 다만 그래도 좋았던 것은 네. 그 아이가 좀 커서 이제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하니까 유치원에서 생일 파티도 하고 유치원 엄마 친구들도 만나고 막 초청도 받아서 가니까 그땐 좀 좋더라고요. 네, 이제 적응이 내가 좀 되고 이제 이방 나라 외국이지만 나도 조금 인정받는 것 같기도 하고 좋았고요. 그전에는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일 좋았던 나라는 멕시코였어요. 멕시코가 우리나라처럼 약간 가족 중심주의고 또 사람들이 되게 오픈 마인드가 되어 있고요. 파티를 많이 해요. 축제를. 네. 그리고 항상 즐거워요, 사람들이. 그래서 맨날 거기서도 막 인사 아무하고나 웃으면서 안녕 막 이러고 다녔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뭐야 저 나한테 관심 있는 거죠? 저 머리 꼭 꽂은 거 아니야? 왜 그래요? 이러면서 제가 한동안은 이거 적응하는데 시간 좀 걸렸죠. 제일 힘들었던 건
한국 사람들을 잘못 만나면 좀 어렵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이제 너무나 반가워서 친해지고 이랬다가 또 이제 서로 잘 모르는데 상처받을 수 있고 이래서 사실 이제 거기서 자기 마음과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현지 사람들과 더 친하게 지내면서 동화되려는 것들 이런 시도들이 좀 어려웠고요. 시장 보는 게 어려웠죠. 뭐 예를 들면 라오스에서는 뭐 이제 고기들 뭐 사러 가고 이럴 때 좀 맛있게 좀 저렴하게 살려면은 또 이제 이런 시장을 가야 되는데 막 길에서 막 이렇게 파리들이 막 이렇게 앉아 있으시고 소고기 막 잡아놓고 거기에 막 파리들 앉아 있고 막 이런 문화 그게 조금 비유상에서 잘 못 먹기도 하고요. 물론 마트를 가긴 하는데 재미없거든요. 마트 좀 포장된 거 말고 그냥 날것에 막 이런 것들. 그리고 길이 포장이 안 돼 있어서 좀 초대받아서 어디 좀 가려 그러면 다 이제 비도 좀 자주 오거든요. 뭐 바퀴가 빠진다거나 울퉁불퉁한 막 길을 뭐 그렇게 다니는 거 어려웠죠. 근데 재밌었어요. 사실은 아까 어려운 거 물어보셨지만 뭐 툭툭이 타고 여기저기 다니는 것도 재밌었고 또 라오스 분들 착하니까 되게 좋은 분들 많아서 뭐 지나가다가 막 말 걸면 되게 대답 잘해주시고 이런 것도 좋았고. 아니 왠지 저도 좀 해외 생활을 뭐 한 나라에서 몇 개월씩 이렇게 살아보는 막 그런 것들 다들 꿈꾸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굉장히 좀 부러운 것 같아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었어요. 아, 조심해야 될 거? 뭐냐면 라오스에서는 커피를 줄 때 잘 모르는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손님을 끌기 위해서 거기에 약간의 마약류 같이 기분 좋아지는 좀 그런 약을 타서 줄 때가 있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기르니까 마당에서 손님을 많이 끌기 위해서 아주 가끔씩 해준다고 아주 조금. 카페였어요? 네, 커피숍. 향수병 같은 거 없으셨어요? 저는 원래 사실은요, 이렇게 모험하고 제 단어가 모험과 혁신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원래는 약간 아기를 낳고 나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처음이잖아요. 아이를 키우는 게. 경험이 없죠. 네, 경험 없고 혼자 키워야 되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막막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때 너무나 우울증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저는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애 밥 먹여야 되고 뭐 어디 문화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애 시키고 재우고 남편은 회사 갔다 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얘를 키워야 되나 정말. 그리고 엄마 아빠가 그때 많이 보고 싶고 친구들도 보고 싶고 라오스는 이제 풀과 하늘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막해서 이제 풀과 하늘을 바라보면서 울었어요? 울지도 않지만 한국에 가고 싶다. 진짜 너무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만 했죠. 그래서 어떻게 버텼나. 다신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 시절을 잘 버틴 저에게 칭찬을 합니다. 박수. 왜냐면 애기 키울 때 애기 막 울잖아요? 어떻게 해줘도 울면 같이 울어요. 나중에는. 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애기가 계속 울어요. 막 내가 안아주고 뭐 우유 주고 다 했는데도 울어. 그럼 같이 죽자 이런 마음으로 같이 울어. 그러면 애기가 제가 막 서럽게 울면 애기가 또 울으면 그치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땠어요, 이 집 애기는? 이 집 애기. 우리 집 애기는 남편이 올 때까지 울어. 이놈의 새끼. 아빠가 보고 싶어서 우는 거야. 놀자고 우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없고 계속 노래를 불러주면서 밖에 나가서 막 풀벌레 소리도 들려주고 했죠. 그랬더니 잘 듣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해외 생활도 이제 오래 하셨고 한국에 이제 들어오신 거잖아요. 한국에 들어오셔서 지금 이제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버라이어티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해외 생활을 하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굉장히 막막했어요.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도대체? 뭐가? 아니, 집값도 비싸, 전세 월세 다 비싸, 막 안 오른 데가 없어. 근데 저희 남편 직장 밑에예요, 밑에. 그리고 저는 가운데로 좀 많이 다녀요. 중심 지역. 그런데 너무 비싸요, 사실. 너무 화가 나요. 깜짝 놀라셨겠네. 갑자기. 그래서 좀 한국에 사는 게 좀 기대했고 좀 오고 싶었는데 좀 왜 이러지? 막막하다. 되게 녹록하지 않네, 이게? 한국에서는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경제 공부 안 하면 큰일 나겠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막막했어요. 네. 아,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은 지금 경제가 안 좋다 막 이러고 뭐 소상공인들도 힘들다 이러는데 왜 집값만 이렇게 계속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예. 네. 지금은 그냥 중심으로 몰리고 똘똘한 한 채로 몰리고 그리고 사실상 경기가 안 네. 좋다는 거는 네네. 일반 서민들이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자산이 있는 분들이 갈아타기나 아니면은 자산 갖고 또 재투자나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수록 백화점 가서도요 경기가 안 좋을수록 최고가 제품만 팔리고요 그 외의 거 중간 정도의 이런 물건들은 안 팔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부동산도 약간 그런 공식이 대입되지 않았나. 아니 그러면 서민이 살 수 있는 집값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렇죠. 그게 계속 높아지고 은행에 빚을 지지 않으면 강남 뭐 입성할 수 없게끔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실제적으로 네. 그 2019년부터 우리 네. 서울 집값 본격적으로 이제 오른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다들. 근데 그때 영끌이라는 단어도 그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영끌을 해서 말씀대로 진짜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집을 샀는데 갑자기 그 코로나 끝나자마자 2021년에 정점 찍고 2022년부터 10월부터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영끌을 하셨던 분들은 대출 받았는데 금리 많이 오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경매 넘어가는 거야. 이자를 못 내니까. 월급 받아서 이자를 낼 수가 없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망가지셨는데 또 최근에는 다시 또 고점까지 회복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은 회복이 됐나요? 거의 회복됐어요. 90%까지 일부, 그러니까 우리항 지역들이. 예, 그 외 지역들은 네. 지금 이제 움직이고는 있지만 본격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매매를 내놨던 금액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올려서, 그러니까 다시 걷어들여서 다시 올려서 내놓는 이런 분위기들이 지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주택을 사시려고 생각하셨던 그 실수요자들은 신생아론, 네, 맞죠. 그다음에 예, 네. 그 보금자리론 네, 네. 이런 것들을 풀어주면서 그 정책 자금을 활용해서 좀 집을 많이 사시면서 그분들 때문에 집이 본격적으로 올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건축 자재비들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인허가 물량이 줄고 인건비, 자재비 모든 게 올랐거든요. 근데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봐요. 대표님께서는 네. 집값이 오르길 바라세요? 조금 떨어지길 바라세요? 아니 저는 지금 아니 이런 생각이 질문이 들어요. 좀 그런가? 아니요 괜찮아요. 네. 왜냐면 물론 집을 가지신 분들은 네네네. 집값이 오르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집값이 오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만약에 이 집을 사고 내가 다른 집을 갈아타려면 그 집도 비싸거든요.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한국은 지금 종부세 뭐 폐지한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자산가들은 종부세 이 세금에 대해서도 종부세.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강남에 뭐 50억짜리 집 한 채 갖고 계신 분들이 하는 말씀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니 내가 언제 내 집값을 내가 누가 올려달라 그랬니? 왜 나 한 채 내 집 내가 사는 집에 올라서 내가 왜 종부세를 이렇게 많이 내야 되냐? 더군다나 나는 은퇴해서 수입도 없는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요 젊은 사람들은 집을 어떻게 사야 돼요? 맞아요. 저처럼 해외에 살다 왔거나 네. 또는 젊은 일을 서울에서 해야 되는 서울이라는 곳은 모든 일할 수 있는 곳들이 모여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렇게 노동력이 필요한 서울이 집값이 높아져 버리면 도대체 그 인구들은 서울에 살 수가 없을 테고 맞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서울에 못 살면 그 위성 도시의 옆에 네. 도시에 살게 되겠죠? 실제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네, 그런데 네. 이게 출퇴근이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삶의 질이 떨어지니 서울로 가기보다 그냥 만족하고 그 근처에 살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뭔가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예, 이율배반적이다. 좀 노동력이 필요한 서울이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비싸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다음 세대들이 일을 해야 될 그곳이 너무 비싸서 집을 살 수가 없고 또 인구가 줄어드는 마당에 과연 지금 이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네. 약간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부동산에만
이렇게 집중하고 경제적으로 그러기보단 부동산도 되게 이게 연구도 하고 어느 정도 약간 조정이 돼야 된다고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자산들, 약간 뭐 AI와 관련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하는 네네. 거 그런 네. 경제적인 공부도 함께 네.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예. 네. 아니 실제 우림 씨가 말씀하신 대로 네. 실제로 지금 서울 집값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젊은 층들이 서울 인구는 줄고 있어요. 그 위성 도시로 많이 네. 분산이 되고 있는데 말씀대로 너무 멀리 가면은 출퇴근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패턴이냐면 그냥 나 혼자 희생하자. 아. 우리 와이프와 우리 애들은 쾌적한 곳에서 어머머머. 네, 살게 해주겠다. 이런 생각. 기러기 아빠? 기러기까지일까요? 거기까지가 기러기가 서울에서 약간 그 수도권으로 이제 옮기시는 그 기러기 거니까. 아빠인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 좀 힘든 거를 감수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아니 전세가 지금 뭐 강남 아니더라도 뭐 아파트 웬만한 새 아파트 전세가 7, 8억 막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뭐 직장 생활 하셔서 7, 8억씩 막 현금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직장 생활 하면서 뭐 연봉 5천, 6천 이 정도 받으신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보증금이 그만큼 없으면 나머지 월세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월급 타서 아이들 교육비 해야 되고 생활비 해야 되고 월세까지 내고 이러면은 정말 살기가 너무 팍팍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동네 네. 마음에 드세요? 이게 사람들 인심도 좋고 나 여기 사는 게 너무 행복해, 마음에 들어, 난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오래오래 살 거야, 이런 마음 있으셔서 계속 사시는 거예요? 저는 그 지역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전 사실 그러니까, 물론 투자해서 돈 올라가는 거 좋아. 네. 왜? 돈 버는 거 좋지. 그런데 진짜 또 하나는 삶의 질도 무시 못해요. 근데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동네가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하고요. 막 만약에 노원구에 사시는 또 지인분 계세요. 그분한테 여쭤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네가 제일 좋다 그래요. 각자 자기가 사는 동네가 최고야. 왜냐면 너무나 익숙하고 오랫동안 그 이제 생활 패턴들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가 다들 자기 동네에 대한 만족도가 크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도 제가 사는 동네가 좋아요. 좋죠. 왜냐면 일단 딴 동네 좀 낯설죠. 네, 일단 같이 사는 주민들 너무 좋으시고요. 네.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아파트에 사는데 같은 단지에 이제 살다 보니까 네. 비슷비슷해. 그러니까요. 그래서 삶의 패턴, 질, 뭐 여러 가지 비슷해서 서로 결이 좀 맞으니 부딪힐 일이 별로 없고요. 아이들도 서로 같이 다 잘 지내는 것 같고. 네. 제가 너 강남 살래, 강북 살래, 어디 살래 하면 저 솔직히 다 살아봤거든요, 한 번씩. 그런데 자기한테 맞는 곳에 살아야 되니까, 맞는 곳에 사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곳에 살아도 그러니까 사람마다, 예를 들어 이거 저는 뭐 종교가 있어서 안 믿지만 생년월일이 다 다르고 체질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맞는 장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산 근처에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물 근처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도로 앞에 살아야 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뷰가 좋은 곳에 살아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풍수지리적으로 아니면 어떤 측면에서?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요. 저희 남편은 높은 층에 살아야 되고요. 저는 낮은 층에 살 때 안심이 들어요. 마음 잠도 잘 오고. 그러니까 뭐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도 살피고, 어떤 사람은 직장이 가까워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직장이 멀어도 풍경이 좋아야 돼.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고향에 살아야 돼. 내가 태어났던 곳에.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는 좀 불편해도 고향이 아니어도 난 진짜 막 럭셔리하고 정말 시끄럽고 복잡한 동네 살아도 나는 그런 데가 좋아. 이런 사람은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다 떠나서 우리는 이제 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사는 동네가 가장 좋다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돈 벌려는 거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거긴 하잖아요. 투자 관점도 있고 실제적으로 사실상 아까 이제 아파트에 살아보니까 뭐 여러 사람하고 섞이지 않고 그냥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살아서 좋다. 저는 좀 부딪히는 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냥 애들도 비슷하고 직업군들도 좀 비슷하고 수입도 비슷하고 이렇기 때문에 맞아요. 예. 여기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한국에 오셔서 네네. 이제 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제가 주가 없어서 한국에 와서 한번 도전을 해봤지요. 어떤 올해. 도전이요? 네. 올해 한번 했는데 네. 제가 청약 그거 한번 해봤는데 좀 당첨? 당첨되셨어요? 아, 네. 간신히 턱걸이로 된 것 같아요. 이게 추첨제로요. 근데 어머나, 축하드려요. 그런데 안 했어요. 제가 오늘 사실은 네. 거기 가서 이게 동호수 지정 추첨을 해야 되는데 안 갔어요. 그 이유가 가기 네. 전에 이제 주변 부동산에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저희 집이 하이엔드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비싼 가격에 분양이 된 거였어요. 주변에 있는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서. 그래서 더 오를 여지가 없을 것 같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 할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많이 비쌌나 보네, 분양가가. 네, 좀 왜냐면 그 안에가 하이엔드로 예, 고급으로 고급 지어졌대요. 자재로. 예. 그래서 사실 또 포기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네. 포기를 했죠. 어떤 네. 이유세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 거기가 단지가 많지가 세대가 많지 않았고요. 네. 네네. 그리고 또 다른 더 좋은 곳에 넣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네. 더 중요한 건 금액을 좀 더 보태서 은행에서 보태서 넣어야 되는데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왜냐면 많이 높았거든요. 약간 부담도 되고 대출도 받아야 되고 대출 받는 거의 부담보다는 네. 다른 이미 다 가격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네. 더 오를 것 같지 않다 네, 뭐 이런 제가 생각이 크셨던 거네요. 나중에 팔 때 세금도 네. 내야 되고 그런데 저도 약간의 좀 그동안에 고생한 이자라든지 네, 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과연 제가 이렇게 환금성이라고 하죠. 환금성이 네.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잘 모르겠다. 근데 네. 나 같은 가정주부가 잘 모르겠다. 확신이 없으면 진짜 없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포기하고 씁쓸한 마음으로 오늘 네, 밥을 많이 먹었지요. 네. 마음이 허해서 밥을 많이 먹었고요. 네. 그런데 저는 또 사실은 한편으로는 또 다른 투자를 해보고 싶기도 했어요. 네, 네. 너무 마음을 거기다 다 쓰고 싶지 않았다가 사실 좀 컸던 것 같아요. 지금 네. 이번에 청약 넣으신 게 가점제에 청약통장을 쓰신 게 아니고 추첨제가 처음엔 추첨제였는데요. 네. 그다음에 가점제로 이렇게 가점도 이제 청약통장도 있어야 되는 네네네. 추첨제를 할 때 청약통장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청약 점수는 혹시 사실 그거는 말할 수 없지만 사실 저 청약제도 잘 몰라요. 예.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요. 그러나 청약 홈에 그냥 들어가시면 했어요. 돼요. 청약 홈에 들어가셔서 네. 하신 거죠? 네, 그냥 한번 해봤어요. 네. 그런데 어찌되었던 저하고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저의 지금 상황하고는. 네. 다음에 더 좋은 일이 발생되기를, 더 좋은 집을 만나기를 바라면서 네. 그동안 이걸 계기로 해서 공부를 해야겠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에서 청약에 당첨되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뚫기도 낙타가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 뭐 반포 같은 경우는 당첨되자마자 20억 로또다 이런데 그 반포니까. 네, 근데 지금 어찌됐든 뭐 가점이든 추첨이든 청약에 당첨되신 이 자체가 굉장히 좀 우림 씨가 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운이 좋은 것 같죠. 근데 약간은 이제 좀 저 아깝네요. 갑자기 또 생각해보니까. 네. 근데 주변 시세 네. 조사해 보시고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좀 어떤 그 경험이 되신 건데요. 주변 시세 대비 저 이제 청약 안 되면 어떡해요? 높았다. 네, 진짜 이래서. 너무 갑자기 아까운 마음 막 들고. 네. 근데 이 운이 좋았다. 어찌됐든 당첨 그거를 포기했기 때문에 네. 왠지 이 운 말고 더 좋은 운이 또 기다리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저는 이 운을 제대로 된 곳에, 다른 곳에 쓰겠습니다. 그러면 네. 부디 와야 될 텐데. 앞으로 어찌됐든 이제 네. 외국 생활 오래 하시다가 네. 한국 들어오셨는데 네. 좋은 집을 또 그 인연이 닿을 거예요. 아마 만나실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이제 네. 살 날이 또 많이 남았잖아요. 좋은 의식주를 잘 해결하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 자주 만나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네. 우림 씨, 앞으로 그러니까 탑을 찍는 그날까지 저희 화이팅 한번 할까요? 도와주실 거죠? 그럼요. 어떻게 우리 화이팅 할까요? 크로스 해야 되나요? 화이팅!